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 사용한 실습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습 코드가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습 코드는 랩뷰 2012 버전과 2017 버전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간혹 특정 버전 이상에서만 지원되는 함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017 버전만 업로드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음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로드라고 하는 API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kernel 32.dll 파일의 bif 함수를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신호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호음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그래픽 앤 사운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신호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세 가지 정보가 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파수 정보고요. 단위는 헤르츠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속 기간, 그래서 듀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세크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시스템 경고 사용이라고 하는 이제 불리한 컨트롤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디폴트로는 값이 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관련된 값을 선언을 하지 않게 되면은 비프음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시스템 경고음으로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비프음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따 실습에서 해보시겠지만 이 관련된 값은 직접 여기 있네요. 오른쪽에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거짓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자, 그래서 들을 수 있는 톤을 시스템이 만들도록 하는 함수가 되겠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시스템 경고 사용이라고 하는 불리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한 실습 코드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자,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드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순차 재생과 랜덤 재생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플레이 버튼이 있어서 이 플레이 버튼은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스위치 형태죠. 그래서 이번에 시스팔 코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서 250ms 주기마다 폴링하면서 이 플레이라고 하는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이 관련된 코드에서 사용하는 shift register 값을 0으로 초기화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겠고요. 만약에 플레이 버튼이 참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 모드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 값이 순차 재생이냐 랜덤 재생이냐에 따라 가지고 순차 재생 같은 경우는 shift register 값을 8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목과 나머지 함수의 나머지 결과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겠고, 랜덤 재생 같은 경우는 난수 생성 함수의 곱하기 8을 하신 다음에, 보통 제가 실습할 때는 올림 함수를 쓰겠지만 여기에서는 버림 함수를 쓰게 되면은 0에서 7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부호 없는 32bit 정수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케이스의 입력 선택자로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0부터 7까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피아노 프로그램 기능 구현과 관련돼서 진행했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비품 함수를 이용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건반음을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파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케이스 구조에 각각의 케이스의 값을 인가해 주신 다음에 신호음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 주파수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속 기간은 250ms로 설정하고 시스템 경고 사용 값은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신호음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래피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보도록 할게요. 프론트 패널 UI는 아주 간단하죠. 자, 보기엔 컨트롤 팔레트에서 도움말은 오른쪽 상단에 배치하겠고요. 실버에서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제가 모드라고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편집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아이템은 순차 재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랜덤 재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리언 버튼을 만들 텐데요. 빈 버튼을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플레이라고 하겠고요. 자, 불리언 텍스트의 오프 텍스트 같은 경우는 대문자 불리언으로 하겠고요. 대문자로 자, 플레이라고 하겠고, 텍스트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기계적 동작은 기본적으로는 놓을 때 렛치인데 저는 놓을 때 스위치로 하겠습니다. 즉 현재 값을 유지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자, 스타일은 굵은 채로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라벨 정보는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스탑이라고 하겠고요. 글자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겠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스타일은 굵은 채로 하겠고, 이 관련된 버튼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으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동작은 놓을 때 렛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프론트 패널은 다 완성이 됐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스8 코드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 하나에서 자, 폴링 하면서 동작하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에서 운영하기 위한 순차 재생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이 스탑이라고 하는 불리언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화일 루프 안에는 항상 기다림 함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 함수는 제가 입력은 250ms를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50ms 같은 경우는 이 신호음 함수의 지속시간을 제가 250ms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다림 함수도 250ms로 설정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플레이 버튼이 자, 참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자, 화일 루프 안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이용할 거고요. 자,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플레이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 구조 안에서는 자, 참인 경우에는 이 모드라고 하는 값에 따라 가지고 또 동작이 달라지는데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 하나 연결해 주시겠고,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항상 생성이 되죠. 그래서 자, 순차 재생과 랜덤 재생 두 가지가 있게 되어 있고, 자, 순차 재생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정수형 상수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 정수형 상수 같은 경우는 자, shift 레지스터 인가해 주시겠고, 순차 재생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값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고,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라벨은 제가 보이게 하겠고요. 입력으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 자, 그리고 8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건반음이 총 8가지가 있기 때문에 8로 나누겠고, 이때 나머지는 0에서 7까지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랜덤 재생 같은 경우는 자,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난수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관련된 값을 곱하기 자, 8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8로 곱해 주겠고요. 다음으로는 버림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버림 함수를 이용해서 자, 값을 자, 이걸 좀 키우겠고요. 자,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자, 데이터 타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롱 타입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자, 그런데 신호음 함수의 입력 값이 아마 부없는 32빗 데이터 타입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삽입해서 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unsigned 32빗으로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자,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shift register 값도 제가 데이터 타입을 unsigned 32빗으로 바꿔주고, 이 나눠주는 파일이라고 하는 값도 자, unsigned 32빗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강제 변환점이 다 사라지게 되겠고요. 자, 순차 재생인 경우에는 자, 8로 나눈 나머지 값이 출력으로 나가고, 자, 랜덤 재생 같은 경우는 자, 난수 생성 함수에 곱하기 8을 한 다음에 버림 함수를 이용해서 자, 0에서 7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뒤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또 만드시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출력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케이스 구조는 0부터 자, 0부터 여기서 제가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 자, 0일 때는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 그 다음에 1이면 레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케이스 추가를 하겠고요. 2이면 미, 다음에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3이면 파, 그 다음에 솔, 다음은 라, 다음은 C, 다음은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 주시겠고, 그리고 이번에 실습할 때 사용하기 위한 비프 함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호음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픽 사운드에 가보시게 되면 신호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고요. 자, 주석으로 자, 신호음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신호음 함수의 입력으로는 이제 세 가지 입력을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주파수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인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도인 경우에는 262Hz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제가 250ms로 하겠고, 다음으로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시스템 경고 사용을 자,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참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다른 경고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피아노 건반음을 내기 위해서는 자, 이 값을 반드시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를 마저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 경우에는 자, 294, 그 다음에 미인 경우에는 자, 330, 파인 경우에는 자, 349Hz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솔인 경우 자, 300,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392인가요? 자, 392Hz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 경우에는 자, 440Hz가 되어 있고, 자, C인 경우는 자, 500Hz가 되어 있고, 높은 음도 같은 경우는 524Hz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shift register 값 같은 경우는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증가함수를 이용을 해서 1을 증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shift 레지스터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거짓인 경우에는 이 관련된 값을 0으로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 중이기 때문에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전 강좌에서처럼 스피커 설정에서 이제 고급 설정을 하나 띄워 놓겠고요. 여기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레스 바 막대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하시겠고요. 그리고 처음 실행할 때는 이 플레이 버튼 값이 항상 거짓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 버튼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거짓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고형 컨트롤 같은 경우도 뭐 초기 값을 설정해 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순차 재생부터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루프 앞에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구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이 막대바가 움직이는 걸 봐서는 소리가 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랜덤 재생으로 한번 바꿔서 또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스탑을 하면 멈추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 신호음에 이 관련된 시스템 경고 사용이라고 하는 값을 참으로 하는 경우는 한번 또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아마 다른 경고음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이 신호음 함수에서는 이 시스템 경고 사용이라고 하는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경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함수가 좀 언스테이블하다 그러면은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윈도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널 32.dll 함수의 비프 함수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음 함수를 사용해서 피아노 건반음을 냈던 그 기능과 동일하게 순차 재생하는 방법과 랜덤 재생하는 간단한 실습 코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